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거 체포하면 체포감금죄가 된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래 그 대통령 경호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함부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뭐 구속도 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서 정말로 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사소송법에 뭐 어쩌고 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떠드는데, 체포영장은 그래봤자 판사의 처분인 거예요. 그거는 법이 아니에요. 판사가 처분을 한 거예요. 처분. 그런데 대통령 경호법에는 대통령을 위험하게 할 경우 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급 기밀시설이에요. 대통령 관저는 군사 기밀시설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장에 반드시 허락이 필요해요. 경호처장의 허락이 필요하죠. 경호처장이 들어오지 마 했는데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바로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바로 지금 대통령 경호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등등등등의 법률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바로 현행범으로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서 이 경호처에서 바로 체포해버릴 수 있습니다. 심하면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못 봤습니까? 옛날에 왜 문재인이가 대구 갔을 땐가 그때 서문시장에서 엄청나게 경호를 강화시킨 적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겁났는지. 그때 기관단총이 한 경호원이 이렇게 속에 옷 속에 넣었는데 그 끄트머리가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디 가잖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경호원들이 쫙 깔려 있어요. 권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짧은 그 총머리를 가진 기관단총도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저격수가 배치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이상한 짓 하면 저격해버릴 수 있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대로 무슨 체포를 하느니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경호처가 막아서면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용산에 우리 애국 시민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겁니까? 못해요. 옛날에도 국회의원 같은 경우, 뭐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 그 지역구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체포 못하게 영장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거 쉽게,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 어디서 공수처가 이와 같은 만용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공수처가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천덕꾸러기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관종이죠, 쉽게 말해서, 저러고 있는 것 같은데 개창피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무슨 뭐 경찰한테 기동대를 갖다 뭐 요청한다 그러는데, 경찰 기동대가 아니라 경찰 특공대가 가도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만용을 부리는지 쇼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다? 그럼 체포감금죄가 됩니다. 또 그것이 지금 법조계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뭐 사실은 비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왜 그러냐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여기에 정계선 40여기 있잖아요. 하여튼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거 전체와 관련해 가지고 검사 출신인 임무영 이 변호사가 30일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검찰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보냈지만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민주당이 만든 검수완박법에 따라서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 이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죠. 이거는 윤곽근 변호사도 주장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또 임무영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라는 것을 가동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합동수사라는 걸 하고 있지만, 이건 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서 명백한 탈법이다. 수사권이라는 것은 수사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로서 공수처의 수사에 경찰이 공조한다고 해서 그 수사의 주체가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불법이다. 다시 말해서
공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주체가 경찰이 되면 모르지만 그 주체가 공수처가 되면은 이거는 수사권이 없는 자가 수사의 주체가 된 경우로서 이거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임 변호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체포감금죄를 범하게 된다. 형법 124조에 불법 체포, 불법 감금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거 지금 완전히 뼈 때리는 조항이야. 이것 때문에 말이죠. 이번에 공수처의 오동훈과 그리고 법원의 이순영은 나중에 이걸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들이 사실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포하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러면 체포하겠다고 가서 체포를 시도하는 순간 이건 미수죄가 되는 거고요. 체포를 하는 순간 기수죄가 돼요. 그런데 이 이순영 판사도 공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 이순영과 그 다음에 이 공수처장 오동훈 이런 자들은 이 불법 체포, 불법 감금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형법 제124조에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느냐?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나 이런 애들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이 말이 중요해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거 지금. 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판사라고 그래서 검사라고 그래서 경찰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직권을 남용하여 체포나 구속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이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이 오동훈 공수처장이 왜 이렇게 만용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니까요. 쟤들은 공조본을 했기 때문에 경찰하고 같이 했으니까 수사권이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수사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수사의 주체가 경찰이 아니고 지금 공수처가 되는데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지가 수사의 주체가 돼서 지금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거는 직권남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오동훈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순간 이건 그대로 감옥이야. 그다음에 이순영도 공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수사권이 없는 걸 알면서 영장을 내줬잖아요. 이게 바로 형법 124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직권남용 체포 감금죄인데 이거는 징역형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벌금형도 없어요. 심지어 그 미수범도 처벌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체포영장의 청구가 이 직권남용 체포 감금죄 실행에 착수에 해당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실행에 착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예비에는 해당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자가 체포영장을 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가는 순간 거기서부터 이제 미수범은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체포를 하면 기수범이 되는 거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하는 말이고 이 경우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도 직권남용 체포감금죄의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저는 방조범이 아니라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대통령 경호처가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분명히 이제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것은 그 공무가 적법할 때만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이 공무가 적법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체포영장을 가져온 놈이 유죄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임무영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주시고 또 알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형법 제124조는 특별 규정이에요. 특별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도 들어가요. 이렇게 사람의 인신 구속에 관한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서 아주 엄중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직권을 남용해서 하게 되면 이걸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여기는 벌금형도 없어.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취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공수처는 저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대통령을 갖다가 처벌할 수가 없어요.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건 경찰에게만 수사권이 있어요. 근데 경찰이 안 하고 지금 검찰이 하다가 공수처로 넘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수처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얘들은 공조본을 만들었으니까 된다라고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공조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수사의 주체가 경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수사의 주체가 공수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고요. 법을 어겨서 지금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서 집행을 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바로 이 형법 제124조 불법 체포 감금죄의 미수가 되고 이거 미수범도 처벌하거든요. 만약에 체포를 했다 그러면 기수범이 되는 거야. 다만 예비는 없어요. 이거는 예비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영장을 지금 청구해서 받은 거 이것만 갖고는 처벌을 좀 어렵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서 잡으려고 하는 순간 바로 얘들은 불법 체포 감금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막는 사람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게 아니라 경호처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게 아니라 요놈들이 불법 체포 감금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불법 체포 감금죄 지은 놈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너 공무집행 방해죄야? 웃기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기 위해서는 얘들의 이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되는데 지들이 불법 체포 불법 감금이기 때문에 이미 아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강신엽TV입니다.